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1월 14일 오전 11시입니다. 조선일보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일보에 저런 전면 광고가 실렸는데 내용 한번 보실까요? 자, 맨 위 큰 글자만 보시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여 국가 통치권을 행사하시라. 기가 막히죠. 부정선거 국회의 불법 탄핵은 원천 무효다. 부정선거로 이루어진 국회니까 무시해도 돼. 원천 무효다. 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용 쭉 읽다 보면 헌법재판관을 토벌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자, 이런 광고를 실은 단체가 어디냐? 맨 밑에 보니까 자유민주 세력 연합 등등에서 전국 300개 자유애국단체 300만 회원 일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 의장이 민경욱입니다. 민경욱. 네, 부정선거 음모론의 대표 주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런 광고를 실은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뻔히 들여다 보입니다. 문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조선일보는 지난 2020년 총선 이후에 저런 식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담은 지명 광고를 여러 차례 실어준 바 있습니다. 지금 계엄 사태 이후에도 이런 지명 광고를 지금 두 번째 실어주고 있는데, 네, 이 정도면 조선일보는 뭐 생계형 유튜버, 음모론으로 먹고 사는 이 생계형 음모론 유튜버와 뭐가 다릅니까? 자, 그래서 이 저런 광고를 실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가 왜 부정선거 음모론에 온상이 되고 있느냐, 칼럼을 통해서도 저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게재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 조선일보 전면 광고를 보면 음모론자들의 망상적 세계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사실 12.3 계엄 사태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죠. 대통령 포함 음모론자들이 지금 사태를 바라보는 그들의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첫째, 민주당 세력은 중앙선관위와 결탁해서 20대, 21대 총선에 표를 도둑질한 부정선거 조작 세력이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회가 장악되었기 때문에 현재 국회는 반역자들의 소굴이다. 부정선거로 된 자격 없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탄핵을 남발해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은 불가피하다. 계엄을 통해서 선관위를 장악하면 부정선거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계엄의 불가피성을 전 국민이 인정하게 될 것이고 이재명과 민주당 세력은 퇴출될 것이다. 그들이 정신 승리하고 있는 지금의 세계관입니다. 자, 이렇게 망상에 빠진 집단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행동에 뭔가 정당성을 부여하죠. 왜냐? 그게 계엄이 됐든 내란이 됐든 모두 저런 부정선거를 저지른 악마와의 투쟁이기 때문에 뭔가 위대한 사명처럼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계엄이라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아직도 반성 없이 정신 승리 중인 윤석열 세력의 행태는 저런 부정선거 음모론 관점에서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반성해야 함에도 반성하지 않는 세력이 또 있죠. 바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 그리고 음모론에 편승한 보수 지식인들입니다. 음모론이 거대한 세력으로 자리 잡아서 대통령까지 삼키는데 자양분 역할을 이들이 했습니다. 자, 100만 유튜버들 음모론 퍼나르면서 구독자 수 굉장히 늘렸는데 소위 100만 유튜버들 아주 현란한 통계를 인용하고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음모론 설파할 때 보수 언론 한 번도 제대로 된 팩트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자, 2023년 10월에 국정원에 황당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게 왜 얼마나 엉터리 발표인지는 살펴볼 텐데, 자, 선관위 보안 시스템을 점검했더니 아주 해킹에 취약하더라. 그래서 마음대로 투개표 조작이 가능했다라는 식의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 제대로 검증도 없이 당시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들 완전히 선관위를 매도하는 사설과 칼럼으로 도배하다시피 했는데, 자, 문제는 최근에서도 이 계엄 사태 이후에도 이 조선일보는 저런 부정선거 음모론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이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자, 지금 12월 28일자 칼럼인데 제목 보실까요?
중국의 정치 공세를 막는 대만의 투명한 선거관리. 저 칼럼을 쓴 사람이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 교수인데 이분 저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퍼나르니까요. 자, 여기 정말 황당한 주장, 그것도 국정원에 이미 엉터리로 검증이 된 국정원의 발표에 근거해서 완전히 선관위가 정말 부실 덩어리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투개표 조작이 마음대로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칼럼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앞부분은 뭐 대만의 선거 관리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이런 내용인데 뒤에 가서는 이런 식입니다. 자, 2023년 10월 국정원 발표에 근거해서 선관위 전산망에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다라고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 해킹으로 선관위 내부 선거 시스템까지 침입이 가능했다. 두 번째, 통합 선거인 명부 탈취, 내용 변경까지 가능하더라. 세 번째, 사전투표 여부 조작이 가능했다. 네 번째, 유령 유권자 등록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유령 유권자를 막 만들어서 그러니까 거짓된 조작된 투표지를 막 만들어냈다라는 주장인 거죠. 뭐 이 외에도 사전투표용지 무단 인쇄가 가능하더라. 뭐 8번 보면 다수 유권자 대리투표, 투표 결과 조작이 가능했다. 9번, 사전투표소 내부 통신장비 침투가 가능했다. 뭐 11번 개표 결과 변경이 가능하더라. 14번 특정 후보의 득표수 변경이 가능하더라. 자, 15번 투표지 분류기에서 해킹이 가능했다. A 후보 표를 B 후보 표로 분류해서 결과 조작이 가능했다. 네, 이거 보면 정말 선관위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해? 이렇게 조작, 해킹이 가능하다고? 심각하죠. 문제는 이게 다 망상이라는 겁니다. 망상. 왜? 자, 이들이 정말 신두짠지처럼 모시는 이 국정원의 보안 점검이라는 게 어이없게도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진 보안 점검인가? 자, 처음에 국정원이 선관위에 알리지도 않고 해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관위가 평소에 운영하는 보안 관절 시스템에 딱 걸렸습니다. 즉, 국정원이 침투하려고 했으나 선관위 보안 관제 시스템 방화벽에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뚫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뚫을 수 없었던 국정원이 선관위에 이렇게 요청을 하죠. 아니, 이렇게 방화벽이 있으면 우리가 시스템 점검을 할 수 없다. 그러니 이 보안 환경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즉, 그 보안 점검이라는 게 정상적인 보안이 갖추어진 환경에서 이루어진 점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국정원의 요청에 의해서 방화벽을 다 풀어달라. 보안을 해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보안 점검이니까 마음대로 들어가서 마음대로 조작 당연히 가능했겠죠. 이게 얼마나 엉터리 점검이었는지는 당시 이 발표 이후에 여러 번 국정감사도 있었고 국회 대정부 질의에 있었습니다. 다 드러난 내용이고 검색하면 다 이 내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다. 이걸 조선일보가 그대로 실어준다고요? 무슨 의도인가요? 자, 그래서 당시 국정원 보안점검, 그러니까 선관위가 어떤 것까지 제공했느냐, 보안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도, 소스코드, 접속 관리자 계정까지 제공한 이후에 국정원의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뚫을 수 없으니까. 그만큼 24시간 상시적으로 이 보안 체계가 가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뚫을 수 없었던 국정원의 요청에 의해서 다 풀어준 다음에 이건 마치 집으로 비유하면은 보안 시스템도 꺼놓고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고 설계도까지 다 알려준 상태에서 도둑질이 가능한지 이거 모의 시험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부실하다. 온라인에서 이런 다 바꿀 수 있더라. 조작이 가능하다. 아니 온라인에서야 아무런 조작 가능하겠죠. 이렇게 뚫리면. 그런데 설사 정상적인 환경에서 이렇게 뚫렸다 하더라도 네, 투표 조작이 성공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나라 투개표 시스템은 수개표니까. 아니 실물 투표지가 있고 아무리 선거값 온라인상에서 값을 조작해 본들 현장에서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전자투개표라고 착각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사람이 일일이 다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셉니다. 투표지 분류기, 투표지를 분류해주는 분류기, 그 다음 그 지폐 세는, 은행 가면 볼 수 있는 지폐 세는 기계처럼 생긴 심사 개수기가 있지만 그거는 사람의 손작업을 도와주는 보조 도구일 뿐입니다. 그걸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일일이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지, 다른 투표지가 혼입되지 않았는지 다 확인하고 몇 차례, 네, 다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세는 이 과정을 한 번 더 거칩니다. 개표 상황표까지 조작 가능했다라고 하는데, 개표 상황표는 사람이 손으로 씁니다. 거기에 각 당 참관인들 다 도장 찍고, 네, 만약에 무효표가 나왔다, 이 무효표를 어떻게 처리할지 다 정당 참관인들 불러다가 다 동의를 구해야만 그제서야 확정 지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개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온라인에서 이런 걸 벌여봤자, 그런데 아주 망상을 펼치죠.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사전투표, 뭔가 투표값을 조작한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투표지를 조작하고 위조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딱 맞게, 그 숫자에 딱 맞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조작이 이루어졌다. 이게 무슨 미션 임파서블인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장을 그대로 담은 지금 칼럼이 계엄 전도 아니고 계엄 이후에 이런 칼럼이 버젓이 실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뒤에 가서 어떤 주장을 하느냐. 선관위는 국민적 공신력을 이미 오래전에 상실했다. 결국 대통령이 선관위의 부정선거 획책을 의심하며 비상계엄령까지 선포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음험한 딥스테이트의 조작 행위인가? 부패한 헌법기관의 불실 행정인가? 전체주의 적대국의 은밀한 선거 개입인가? 그러니까 음모론자들 맨날 중국 또는 뭐 중공이 개입했다, 북한이 개입해서 조작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딥스테이트의 조작? 아니면 선관위가 가담한 부실 행정?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어떻게 아직도 이런 음모론적 관점의 이런 칼럼을 그대로 실어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동안 뭐 KBS YTN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했던 진행자들 고성국, 배승희 이분들 계엄 옹호하면서 부정선거 주장하다가 결국 그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죠. 그런데 조선일보는 아직도 이 음모론적 주장을 그대로 담은 칼럼을 그대로 실어준다. 그러니 아직도 조선일보가 이 음모론자들의 온상 그리고 자양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에게 저는 정말 공식적으로 묻고 싶네요. 조선일보야말로 아직도 이 부정선거 음모론, 이 망상에 조선일보가 빠져 있는 겁니까? 심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